안녕하십니까. 부품 가공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HD 솔루션즈에서 기술 업무를 맡고 있는 이다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다축 밀링과 복합 가공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함께 하실 헥사곤에서 영업과 기술을 맡고 계신 장한석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헥사곤의 장한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일단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용한 시간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10월 달에 유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부품 가공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HD 솔루션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D 솔루션즈는 지난 30년간 제조 현장에서 설계, 가공, 해석, 측정 등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솔루션 구축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현장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의 본사와 대구, 부산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D 솔루션즈는 설계를 지원하는 CAD 솔루션부터 가공 솔루션, 그리고 오늘 발표해드릴 이스프릴 캠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석 및 측정 솔루션 등 제조 전반의 모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소를 통하여 API 솔루션을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 현장의 설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에임스 솔루션, 생산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HDMES 등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추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D 솔루션즈의 주요 행사는 매년 인터몰드 행사와 심토스를 솔루션 업체의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1000명 이상의 고객을 모시는 유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HD 솔루션즈에서는 제30회 유저 그룹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때 발표했었던 부품 가공 시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오늘 다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와 함께 헥사곤의 장한석 팀장님과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단원인 부품 가공의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Q&A까지 각 순서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각 목차에 따라서 장한석 팀장님과 함께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제조 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원격 진료, 교통, 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모든 정보는 저희는 종이로 기록을 하여 문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널리 보급된 이후에는 모든 종이로 됐던 이 기록물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이 디지털화로 되는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조 산업에서 역시 이런 디지털화 시작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작업 공정의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고 설계부터 가공까지 하나의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2D 도면을 3D 모델로 전환하고 있고 많은 공작기계, 지그, 공구회사 역시도 이런 디지털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품 제조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화된 3D 모델을 CAM 데이터에 활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이 모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CAM에 활용을 해서 가공 전 상태인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 준비 단계에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량 및 충돌을 확인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공정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제조업체에서는 자동화, 무인화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작업 효율성 증대 및 가공 시간의 단축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품 가공 시장의 변화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현재 부품 가공 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화하고 있고 제품은 더욱더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면을 확인이 어렵고 형상의 확인이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업 시 사전 준비 시간이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어 작업 대기 시간 및 전체적인 효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해야 할 제품 형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가공 방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공정과 가공 순서에 따라서 공작물을 여러 번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밀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선반과 밀링을 번갈아 세팅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 다축 및 복합 가공기에 대해서 많은 업체분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와도 같은 내용이지만 불량 및 장비의 충돌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인해 장비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HD 솔루션즈는 옆에 계시는 그 헥사곤 장한석 팀장님과 함께 부품 가공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부품 가공 솔루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스프릿은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가공하거나 다축 및 복합 가공기 사용 시 3D 모델과 장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불량 및 충돌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장비 운영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현장의 무인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이스프릿 캠에 대해서 전체적인 라인업 및 각 모듈에 대해서 장은석 팀장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프릿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영상을 옆에 계신 장한석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에스프리는 이제 밀링, 선반, 와이어 등 현존하는 모든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축 밀링, 복합 가공기, 자동 선반, 그리고 호리젠탈 양상 가공 장비, 그리고 복합 가공기의 핀치 밀링이나 자동 선반에서 핀치 터닝 등, 그리고 삼축 밀링, 와이어, 동시 우축 밀링, 그리고 에스프리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이제 실제 장비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캠 환경에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하신 것과 같이 이스프릿은 이제 강력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선반, 밀링, 다축 지원, 복합 선반, 자동 선반, 그리고 와이어 EDM까지 제조 전반의 모든 솔루션을 지원하는 것을 아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각 모듈별 영상 중 밀링 다축 모듈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한석 팀장님, 간단하게 그 밀링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스프리의 이제 5축 밀링은 일반적으로 이제 헤드 테이블 등 이제 현존하는 모든 유형의 5축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제 장비의 머신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이제 간섭이나 충돌, 그리고 이제 축의 리미트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학이나 지멘스, 하이데나인, 그리고 미쯔비시 등 현존하는 이제 모든 컨트롤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스트가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모듈 영상 중 복합 가공기 모듈, 턴밀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보겠는데요. 복합 가공기 같은 경우는 여러 축이 이동을 하고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여러 개의 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스트가 가능한지 예. 기계 구동이 가능한지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영상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이제 핀치 밀링으로 가공은 단순해 보이는데 두 개의 터렛을 동기하여 프로그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리에서는 두 개 또는 이제 세 개의 터렛을 이제 동기하고 뭐 두 개의 스핀들을 가진 장비를 동기하고 뭐 픽업, 바피더, 절단 등 다축 제어를 위한 포스트가 잘 구축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술팀도 이제 다축 가공에 이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고객사에 이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고 현대도 지원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과 같이 이제 복합 가공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아까 보니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동기화나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동기화 기능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자동 선반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기능들, 근데 모듈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동 선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계 타입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가 가능한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처럼 이제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두 개의 이제 터렛이 가공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가공은 이제 가공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동 선반은 보통 양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가공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선반은 많은 축을 가지고 있어서 제어가 어렵고 이제 포스트 매치 작업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에스프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시티즌, 한화, 스가미, 스타 등 다양한 제조사의 포스트 및 장비 시뮬레이션을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장비 시뮬레이션 모델링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 가공과 같은 환경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비축 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비축이 장착된 장비에 뭐 3플러스 위축이나 동시우축도 저희가 다 제어가 가능하고 현재 뭐 임플란트 업체나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향상을 하는 업체에서 지금 비축 장비를 사용해서 자동 선반인데 동시우축도 다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와이어 모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와이어 모듈은 이제 2D 도면을 갖고 사용하거나 3D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스프리에서도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4축 로터리 가공이나 이제 인덱시 가공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 부분이 가장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3D 모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요즘 업체에서 많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업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역시 이제 와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분들 이제 2D를 이용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보니까 지금 3D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가공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가 기존에 그 금형, 뭐 프레스나 뭐 사출 금형만 할 뿐만 아니라 부품 가공에도 이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정밀 가공이 많이 늘어다 보니까 와이어에서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3D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발주처나 뭐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3D 모델링을 가지고 뭐 머신 센터나 선반에서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그 머신 센터, 선박용 캠에서는 3D 모델링을 불러서 캠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일부 많은 업체들이 2D로 작업하게 되는데 설계실에서 이 3D 모델링을 가지고 2D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와이어 작업자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3D를 2D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소요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D 모델링을 2D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설계자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작업자 측면에서는 자, 2D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도면을 좀 복잡한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D를 가지고 뭐 상하형이나 뭐 변형 밀핀 이런 어려운 형상을
이제 도면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이 힘든데 3D 모델링을 사용하시면은 저희가 뭐 일반적인 뭐 스트레이트 테이퍼는 뭐 당연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형상, 3D 형상에서 이제 상하이형, 그리고 이제 변형 밀핀, 그리고 이제 제품의 이제 상면이 곡면인 형상들은 와이어에서 이제 그 형상을 잡기가 힘든데 3D 모델링은 바로 3D 모델링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저희가 잡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한 10배 이상, 예, 그러니까 10분의 1로 속도를 그 프로그램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각 프로그램 시간과 예, 불량 발생도 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와이어에서 이제 에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개의 회전축을 추가할 수가 있어서 예, 지금 국내에도 이제 도입한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인덱스 와이어나 뭐 로타리 와이어 같은 경우도 에스프리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그 항공기 터빈 쪽 디스크 쪽에 5축 와이어로 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큰 업체인데 그런 업체들도 에스프리를 이용해서 5축 와이어를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2D 그 와이어 같은 경우는 2D밖에 안 된다. 네.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네. 아직까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스프리 캠을 쓰면 바로 이제 3D 모델을 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10분의 1 정도의 그 10배 네, 정도의 효과를 맞습니다. 볼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이스프리 캠을 그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같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로벌 캠 시장에 대해서 규모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캠 도입의 예상 수치는 약 8% 정도의 매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캠 시장의 발전이 계속적으로 더 증가한다고 하고요. 이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이 캠 시장의 발전이 이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예,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캠 시장에 이제 실제적으로 구입을 한 걸 봤을 때 2017년부터 2018년 정도에 이제 복합 가공 시장이 이제 국내에 예.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장비 회사에서 복합 가공기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제 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스프리 캠이 크게 이제 발전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0년 이후에는 한 몇 % 정도의 성장이 있었을까요? 전 세계 성장은 솔직히 제가 이제 잘 데이터는 없고요. 이제 예, 국내 같은 경우는 매년 15%에서 뭐 한 22%까지 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22% 정도 예, 국내에 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년에서 15년까지 성장은 굉장히 좀 둔화됐었고요. 예. 15년 이후로 저희가 성장이 거의 15% 이상, 예, 최대 한 22% 이상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축이나 복합 가공기에 대한 이 발전은 아마 올해 내년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장비에 대한 개발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요즘은 이제 3축 이제 밀링에서 이제 4축, 5축으로 이제 부품 가공에 이제 발전을 되면서 이제 다축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3+2축 장비, 이제 연석 5축 장비에서도 이렇게 부품 가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파리트 장비를 이제 추가하는데 뭐 이런 장비 많이 보셨나요? 예,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엔지니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기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만약에 어느 한 제품에 대해서 OP40까지, OP10에서 40까지 공정을 할 경우에 3축에서는 보통 4번 정도 가공하고 또 돌리고 가공하고 또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4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인력난이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제품의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5축 장비도 이제 좀 대중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 업체에서 5축 장비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팔레트가 추가된 그런
형태로 FMS 형태로도 지금 많이 업체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인력난이 너무 저희도 이제 선진국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워낙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파렛 체인저를 이용해서 이제 야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주간에는 현장에서 그 작업자가 캠프를 짜고 가공을 하게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 양산 가공 특히 아닌 경우에 다른 제품일 경우에 야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스프리에서는 이제 장비 시뮬레이션 그리고 뭐 지그 공구 모든 것들을 장비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캠 소프트웨어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미리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에스프리에서 출력된 NC 데이터를 저희가 신뢰를 하고 그리고 야간에 바로 저희가 적용해서 무인화 가공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 형상에 따라서 이제 선반과 밀링을 하던 이제 생산 방식을 이제 복합 가공기를 통해서 많은 업체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데, 많은 업체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하나가, 장비는 이제 고가잖아요.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이제 축도 여러 개 축이 있다 보니 이게 작업자의 실수도 있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잘못하다 보면 불량이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장비의 도입에 상당히 좀 꺼려 하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제 캠 엔지니어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다축이나 복합 장비를 도입할 때 캠 소프트웨어가 그다음에 캠 소프트웨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전에 그 시뮬레이션을 얼마만큼 정밀도로 확인할 수 있고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구매 포인트라고 많이 말씀을 굉장히 하고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장비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제 이스프릿에서는 이제 디지털 기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장비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시뮬레이션 통해서 나오는 이런 NC 코드를 바로 장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앞에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보시는 동영상처럼 이제 에스프리는 이제 실제 고객사가 보유한 장비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비, 소재, 심지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조가 열고 닫고 이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직 조가 열고 닫고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가공 환경과 완벽하게 같은 조건으로 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계 시뮬레이션을 영상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모듈에 상관없이 가공에 필요한 장비의 시뮬레이션이 실사와 같이 진행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리는 이제 오축 밀링, 그리고 뭐 턴밀, 그리고 모든 장비 프로그램을 하나의 캠에서 작업한다는 게 가장 좋은 그 장점이고요. 그리고 에스프리는 이제 양산 가공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호리젠탈의 이제 톰스톤 세팅하는 곳에서 또 이제 되게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캠에서 이제 OP10 공정만 하고 OP10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데, 에스프리에서는 OP10, OP10을 한 개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공과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축 밀링 작업실, 뭐 지그, 바이스, 공구, 홀더, 실제 가공 시 간섭이나 충돌을 이제 사전에 저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이제 오리엔탈 실제 가공 영상이고요.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경로로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계 업체별 이제 다양한 저희가 장비가 있잖아요. 뭐 오축도 있고 턴밀, 뭐 컨트롤러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계별 모든 시뮬레이션들을 지원이 다 가능할까요? 그 에스프리는 전 세계 주요 공작기계 제조사와 파트너 관계를 굉장히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장비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장비 모델 그리고 포스트를 이미 이제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요. 대략 한 2,000, 그러니까 대략 2,000개의 장비와 포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저희 장점인데요. 특히 주요 제조사 뭐 두산 지금은 이제 DN 솔루션즈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DN 솔루션즈, 뭐 DMG 모리, 마작, 뭐 화천, 오쿠마 그리고 자동 선반의 뭐 시티즌, 한화, 스타, 스가미, 노무라 등 예, 주요 장비사의 이제 포스트를 이제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장비를 구매해서 이제 설치가 하고 캠회사에서 이제 포스트 작업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보통 뭐 짧게는 1주, 어떤 경우는 제가 6개월에서 1년까지 장비를 구동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장비를 뭐 몇 억씩 하는 장비를 사놓고 구동을 못하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프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캠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저희 에스프리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에스프리는 이제 그 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미 제조사, 그러니까 장비 제조사의 공장에서 이제 테스트된 포스트를 저희가 구비하고 있어서 장비를 도입 후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2,000개 정도의 장비가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볼 내용은 이제 충돌에 대한 이제 검증 부분인데요. 저는 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시뮬레이션, 충돌, 검증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스프릿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가능하다고 어떻게 검증이 할까요? 에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축, 저희가 특히 오축이나 다축, 복합 가공기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오축이나 다축은 이제 장비 시뮬레이션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돌 문제가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장비가 충돌하게 되면서 고객사에서 일단 수리하는 시간이 뭐 이래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고 그동안 생산은 못 한다는 그러는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핀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경우에 스핀들 수리비가 이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에스프리 같은 경우는 실제 장비 모델을 이용하고 그리고 공구, 지그, 그리고 홀더, 그리고 뭐 바이스라든지 소재를 캠 환경에서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그 브랜드화된 이런 공구 홀더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공구 회사들에서 다 3D 모델링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바로 다운받아서 저희 캠에서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가공과 똑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제 충돌이 나게 되면 실제 장비하고도 충돌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보다 안전하게 저희가 이제 다축이나 복합 가공기에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개 이상의 이제 디지털 파일이나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프릿은 뭐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저지만 친숙한 인터페이스와 이제 직관적인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편의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복합 가공기 상에서 이제 가공 시간 단축, 이제 장비에 대한 활용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복합 가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 타입에 대한 시간 단축 부분들, 그래서 동기화 기능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기능들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 NC 코드에서 그 시간 타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캠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를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그 업체에서는 가공 단축을 위해서 동기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현재? 예, 보통 이제 다축, 그러니까 이제 2개 이상 터렛,
이제 선반 같은 경우 2터렛도 3터렛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동 선반에서도 자동 선반은 무조건 이제 동기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뭐 M100으로 시작하는 업체도 있고, 500에서 시작하는 업체도 있고, M900에서 시작하는 업체도 있긴 한데, 예, 그 뭐 코드 차이고요. 자동 선반에서는 어떻게 동기화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공구, 같은 소재, 사이즈라도 이제 동기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공 시간, 그리고 이제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프리는 이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뭐 매뉴얼로 프로그램 짜는 업체에서는 특히 이제 양산 가공 시 뭐 세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최적화된 가공을, 이제 수작업이란 건 이제 그 매뉴얼 프로그램이고요. 최적화된 가공과 시간과 품질을 위하여 여러 번 장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동기화 순서를 바꿀 경우에 또 NC 코드를 편집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형성이 잘못된 경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코드에서 뭐가 잘못된지 그걸 찾는 작업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찾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에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캠상에서 그 동기화를 맞추는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예, 간단히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예, 저희가 쉽게 가공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 가공 테스트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캠에서 동기화를 맞춰서 저희가 예, 타임 스터디라는 그 옵션을 이용해서 예, 가공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 많지는 않고요. 왜냐면 기계에 가감석이 있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캠에서 시간이 주면 기계에서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동기화를 맞춰서 대신 이제 품질도 일단 중요하니까 예, 품질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동기화를 맞춰서 저희가 최적의 가공 시간을 예, 캠상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NC 코드를 뽑고 바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공을 하고 자동 선반 같은 경우는 바로 가공을 한다고 해서 제품이 나오진 않아요. 자, 왜냐면은 이제 그 일반 선반에는 Q센터를 가지고 이제 공구 측정하는 그런 그 따로 이제 도구가 있는데, 그 자동 선반은 다 매뉴얼로 세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공 제품은 무조건 불량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셋 값만 조절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완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리를 사용하시면은 작업 준비 시간을 한 10분의 1까지 최대 제가 줄이는 그런 업체를 제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스프리 도입으로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동기화 기능이나 이런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뭐 아까 뭐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시뮬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포스트도 그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런 동기화 기능들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모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이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선반 캠데이터 생성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모에 사용할 머신을 설정합니다. 해당 시뮬레이션 파일은 실제 공작기계의 실측을 기반으로 구성된 복합선반 장비로서 머신의 좌우에 2개의 스핀들이 탑재되어 있고 1개의 비축 틸팅 밀링 헤드가 장착되어 있어 절삭 공정을 한 사이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공할 모델을 불러옵니다. 해당 모델은 자동차용 휠 허브로서 페이싱 가공, 드릴 가공, 포켓 가공 등 다양한 밀링 공정과 터닝 공정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공기를 이용한다면 다수의 CNC 선반과 머시닝 센터가 필요한 공정이지만, 복합 선반을 적용한다면 소재의 1차, 2차 가공 및 밀링, 터닝 공정을 한 사이클에 모두 완료할 수 있어 생산성이 개선됩니다. 리본바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모델을 제로점에 정렬시킵니다. 이제 소재를 설정합니다. 소재를 설정함으로써 공구의 간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스톡 자동 인식 기능으로 스톡이 남아있는 부분에만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소재를 시뮬레이션 상에 등록합니다.
엔지니어는 공작기계 내부의 소재 척킹량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고, 가공 툴패스가 내부 구조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세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구를 생성합니다. 미리 생성한 공구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이처럼 공구 리스트를 템플릿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닝 윤곽 프로파일 커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이스프릿의 모델 인식 기능을 통해 해당 모델이 회전했을 경우 나타나는 윤곽 프로파일 커브를 추출합니다. 먼저 모델의 외경 단면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피처를 선택하고 그 위에 터닝 가공 전략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공구를 선택하고 홀더의 비축 틸팅 각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단면을 지정하고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경 터닝 툴패스를 생성하는데 먼저 피처를 생성하고 해당 피처 위에 터닝 가공 전략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절삭 공구, 비축 틸팅 각도 및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제 언더컷 공정입니다. 미리 생성해 놓은 피처를 이용하여 이스피릿의 잔여 스톡 인식 기능으로 언더컷 부위에만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언더컷 모드에서 사용함으로 설정하고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내경 터닝 공정인데 미리 생성한 가공 템플릿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템플릿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성한 터닝 툴패스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측 사이즈와 절삭 조건으로 생성된 이스피릿의 정교한 기계 내부 구조 시뮬레이션과 소재의 반단면도 및 투명도 조정으로 생성된 툴패스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통 Y축 면삭 공정입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동일 각도로 분포된 피처이므로 먼저 페이싱 가공 전략을 적용하여 한 개의 툴패스를 생성한 후 회전 패턴 기능으로 툴패스를 복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툴패스 생성 작업을 간편하게 패턴 복사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통 랩포켓 공정입니다. 해당 피처도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 패턴 기능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직접 가공 부위를 선택 후 툴패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만약 동일 각도로 분포된 피처가 아니라서 회전 패턴을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가공 부위를 선택 후 툴패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직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원통 랩포켓 공정입니다. 앞 공정과의 차이점은 이번 가공은 관통홀이라는 점인데 관통 부분 버 제거를 위해 절삭 깊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우측의 작업 탭에서 생성된 툴패스를 클릭함으로써 툴패스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인 스핀들 척킹 1차 가공 캠데이터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공작 기계 내부에서 소재를 전달하는 동기화 트랜스퍼 공정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스피릿의 픽업과 릴리즈 기능으로 간단하게 동기화 트랜스퍼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완성된 포스트를 통해 정확한 NC 코드가 출력되어 안전하게 기계 운전이 가능합니다. 서브 스핀들 이동 중에 밀링 헤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파크 기능을 이용하여 밀링 헤드를 90도로 회전시켜 줍니다. 이제 생성된 동기화 트랜스퍼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링 헤드가 90도로 회전한 뒤 서브 스핀들이 메인 스핀들로 접근하여 소재를 픽업하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합니다.
다음은 면방향 포켓 가공입니다. 먼저 가공 부위를 모두 선택 후 포켓 피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피처 위에 포켓 가공 전략을 적용하여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우측의 작업 탭에서 생성된 툴패스를 클릭함으로써 툴패스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방향 드릴 가공입니다. 이스피릿의 홀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원클릭으로 홀의 직경, 깊이, 위치를 인식하여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피처 위에 드릴 가공 전략을 적용하고 사용할 공구와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하여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직경 방향 드릴 공정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홀 인식 기능으로 피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피처 위에 드릴 가공 전략을 적용하고 사용할 공구와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하여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우측의 작업 탭에서 생성된 툴패스를 클릭함으로써 툴패스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성된 전체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구와 소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공작기계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툴의 충돌 간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사용하는 홀더와 고정구를 적용하여 실제 공작기계와 동일한 가공 환경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적용된 절삭 조건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사이클 타임을 산출하여 생산 수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작기계의 동기화 트랜스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이스피릿의 픽업과 릴리지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NC코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브 스핀들 척킹 2차 가공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재의 반단 변도 및 투명도 조정으로 소재의 외부 및 내부 가공 툴패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C축과 Y축을 이용한 밀링 가공 축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스핀들, 척과 같은 내부 구조물의 투명도 조정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성한 가공 데이터의 NC코드를 출력하기 위해 준비된 포스트를 입력합니다. 이스프릿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복합기의 포스트와 기계 시뮬레이션 템플릿을 제공하여 가공 데이터 생성 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스피릿을 이용한 비축 복합 선반 캠 데이터 생성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복합가공기에 대해서 캠 데이터 생성하는 것을 쉽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프릿은 장비 업체 협업을 통해 모든 종류의 CNC 장비에서 지원하는 모든 포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축 장비 및 복합가공기 도입 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인화 가공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스프릿에서 이제 앞으로 부품 가공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공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좀 이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프릿에서 팀장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디지털 스레드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스프리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장비, 공구, 홀더, 지구, 소재 등 이제 실제 그 작업 환경을 이제 저희가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컨트롤러들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업체 중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다양한 장비를, 다양한 뭐 밀링, 오축 밀링, 턴밀, 복각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뭐 막기노, 머신센터, 두산 턴밀, 뭐 DMG 무리, 오축 밀링이나 이제 복각 가공기, 그리고 뭐 그룹 오축, 허물레 오축, 뭐 다양한 장비를 갖고 있고요. 뭐 호리젠탈 밀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유형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여러 가지 캠을 보통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자마다 이제 다른 캠을 가지고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프리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인 뭐 2D 밀링에서 오축 밀링, 그리고 기본적인 선반에서 복합기, 뭐 자동 선반까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의 캠으로 에스프리로 회사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지금 구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축 밀링에서 작업했던 파일을 이제 복각 가공기 엔지니어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의 오축에서 사용했던 캠과 복각기에서 사용하는 캠이 다른 경우에 각자 다르게 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에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축에서 짠 프로그램을 복각 가공기로 저희가 전환해서 장비만 전환해서 포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NC 코드를 얻을 수 있고, 거꾸로 그 복각기에서 짠 프로그램을 오축 밀링으로 넘겨서 다시 장비만 변경한 다음에 저희가 NC 코드를 출력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최적화된 이제 포스트를 구축하고 있어서 이제 공장에서 서로 다른 장비로 이제 작업을 전환하는 게 쉽고 이제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오축으로 가공을 해도 예. 바로 그 기계 시뮬레이션만 바뀌면 복각 가공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가공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이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다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장비 인식, 그 다음에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프리에 대해서는 장비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에스프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장비 인식을 해서 뭐 간섭이나 이제 충돌뿐만 아니라 이제 축의 리미트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X, Y, Z, 뭐 A, C가 있건 C가 있건 이런 오축 장비건 복합기건 그 제조사에서 실제 기계 리미트 값을 저희 디지털 장비에서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을 한데, 오축 장비에서 뭐 테이블을 틸팅해서 작업할 경우에 이제 공구 길이가 길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3축 가공했던 공구로 틸팅해서 가공할 경우에는 공구 길이가 짧아서 리미트 때문에 가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공구 홀더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낮에 뭐 가공을 30%까지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무인 밤에 돌리고 아침에 왔더니 리미트가 걸려가지고 이제 가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프리는 장비의 리미트를 다 인식하기 때문에 캠상에서 리미트를 벗어나면은 프로그램이 리미트를 벗어났다는 알람을 띄워줍니다. NC 코드도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 그래서 미리 장비에서 가공하기 전에 이런 리미트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화 가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비의 뭐 설정을 변경하나 뭐 머신을 변경하면 이제 저희의 이제 AI 엔진이 선택한 공작 기계의 새로운 뭐 설정, 뭐 물리적 기능 이제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엔진의 장비 인식으로 공작물 분할, 재배치, 배출, 이송과 같은 설정 변경도 자동으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스펙에 따라서 네. 그걸 인식해서 이제 뭐 이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충돌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예,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부분들 바뀐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밤에 돌리고 가도
사전에 확인이 다 가능하고 예. 뭐 충돌 부분도 미리 예.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면 좀 예. 효과적으로 저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요즘 이제 부품 가공 시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대두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고속 가공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핏 밀링 예, 예. 이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가공이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지사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황삭 가공 방식은 이제 뭐 칩의 부하, 뭐 이송 불균형 때문에 장비가 이제 일정 속도를 유지함으로 이제 사이클, 이제 가공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뭐 현재는 상황에 대해 가공 시간이 길어지는지 모르는데 프로필 밀링에 비하면 이제 가공 시간이 현재 황삭 가공 방식은 이제 그 가공 시간이 좀 더 길고요. 자, 이제 프로필 밀링이라고 저희 쪽에서 이제 그 황삭 가공 그런 옵션인데 얘는 이제 2축에서 2.5D, 5축까지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 고속 황삭 사이클로 이제 특수 젖삭 공구, 워크 홀딩, 스핀들 또는 이제 장비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 없이 현재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장비에 무례가 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은 이제 CNC 장비, 뭐 드라이브나 스핀들 부하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량 기계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 필링의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 공구의 접촉각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구의 접촉각을 제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을 하면 직선 구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코너 구간에서는 보통 이제 풀커팅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끽끽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갑자기 그 공구의 뭐 소재가 접촉이 늘어났기 네,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보통 저희가 공구 마모나 그리고 뭐 떨림들이 발생하는데 이 프로필 밀링은 공구의 접촉각을 코너 구간이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칩의 두께가 일정하게 나고요. 그리고 공구의 유효장 전체를 사용해서 한 번에 뭐 40mm, 50mm 넣어서 깊이에서 이제 절삭을 수행하기 때문에 절삭 성능이 향상되고 이제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공구와 공작물 대신 이제 칩의 이러한 이제 기술은 이제 공구와 그리고 공작물 대신 이제 칩에 더 많은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절삭 영역, 그러니까 제품의 온도를 낮추고 이제 공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공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세미나 보신 분들은 지금 그 해당 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칩이 일정하게 이제 배출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기능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NC 코드 파라메타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스프릿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고 이 부분도 가능한가라는 아주 저는 좀 뭐랄까요, 유저로서 놀랬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파라메타를 이제 장비에서 설정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어떤 특정 M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변경할 경우에는 뭐 현장 작업자가 뭐 포스트를 편집하는 경우도 극히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캠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 기능은 이제 사용자가 간단한 설정을 이제 포스트 작업 없이 장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변경으로 뭐 이송 좌표, 뭐 X 좌표가 뭐 소수점 3살이었던 것을 4자리로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스페셜한 M 코드, 뭐 젖삭류 코드가 필요한 경우에 포스트 편집 없이 지금 이 장비 설정 페이지에서 저희가 입력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여기 들어오신 분이 가공을 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다 G코드는 아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원호 보관 G02, G03을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R을 많이 사용합니다. R값으로 뭐 G02, 뭐 X, Y 좌표값에 R값으로 반경값을 표시하게 되는데 간혹 이제 IJ 키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인치계 제품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로 4자리, 5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445입을 하게 되면 R값을 쓰게 되면은 그 R의 센터가 이제 변경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이제 IJQ를 무조건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다시 캠회사에 연락해서 R값을 IJQ로 변경해줘라 해라. 그러면 뭐
캠 회사 엔지니어가 뭐 출장이 있거나 뭐 휴가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하루나 이틀도 기다려야 되는데, 자, 저희 캠의 이제 장비 설정에서는 그냥 그 장비 설정에서 R로 출력할지 IJ키로 출력할지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절삭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그 업체를 지원하다 보면 어떤 분은 원점에서 절삭류를 키고 가공을 가고 싶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는 중에 가공하러 가는 중에 절삭류를 켜줘라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삭류를 처음부터 키면은 그 유리에 튀어서 안 보인다고 장비가 어프로치 이전까지 간 다음에 절삭류를 켜줘라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걸 다 입맛에 맞춰서 포스 편집하면 저희도 힘들고 또 고객들도 힘듭니다. 같은 회사라도 A라는 작업자, B라는 작업자, C라는 작업자 다 그 사용하는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뭐 체크 다 포스를 맞춰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장비 설정에서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오축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이거 세미나 하기 전에 오축에 대해서 RTCP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동시 우측 가공에서도 이제 RTCP 회전축 출력 타입을 뭐 각도로 할지, 아까 얘기하셨던 뭐 항공업체에서는 벡터로 많이 쓰는데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포스트 편집 없이 예, 그 장비 설정에서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장비를 디테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포스트 수정 없이 장비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좋은 이유가 어떤 업체의 한 유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를 한 10개 정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거지 뭐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의 포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인데, 공작물 오토메이션 활용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저도 이제 캠을 실제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항상 캠을 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로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는 거의 필수잖아요. 필수.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저희 뭐 스톡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인데, 뭐 공작물 오토메이션, 뭐 스톡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캠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동안에 뭐 타사 뭐 한 4개, 5개 썼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캠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에스프리가 이제 유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증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그 스톡 자동화 기능을 이제 사용하면은 이제 보다 나은 사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프로그래밍 시간을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가공 시뮬레이션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 현재 부품부 창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작업을 선택하면은 그 상태에서 현재 가공당 상태를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즉각 공구 경로와 가공 상태, 그러니까 이제 과삭, 미삭도 이제 검증 기능과 같이 사용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잘 짰다고 생각했는데 가공을 했는데 충돌이 났어요. 내가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로 과삭이 난 건데, 근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 양을 뭐 10분, 20분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다 보기는 저희가 그렇죠. 이 작업자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걸 걸 안 보고 작업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공구 경로를 선택하면 가공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10번째 작업을 선택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1번에서 9번까지는 다 가공이 된 상태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리의 이제 그 스톡 자동화는 이제 실시간으로 소재의 가공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거, 프로그램 시간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과삭과 미삭을 이제 쉽게 저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이제 프로그램 실수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 기능을 이제 더 뭐랄까요, 다축 부분, 이게 3+2축이나 그 장비에 사용을 하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실제 저희 고객도 그 3+2랑 5축 하는 걸 쓰는 이제 고객들은
이 기능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 기능 때문에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보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저희가 툴패스 트레이스를 해가지고 저 현재 툴패스를 선택해서 바로 공구가 이동하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어떤 드래그 바에서 드래그 바를 이용해서 공구가 이동하는 경로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그 아까 시뮬레이션도 볼 수 있고 네. 그 가공된 경로를 다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저희가 이제 3+2축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캠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네. 있겠지만 뭐 제가 사용했던 캠 같은 경우는 툴패스를 내서 뭐 3+2 돌려서 가공하게 되면 얘를 좀 이렇게 STL로 내보내고 이제 네, 공작물 맞습니다. 불러오고 그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예. 그러니까 한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 공정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능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협업에 대한 준비 예, 부분인데 예. 이스프릿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아까 뭐 저희 포스트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양한 업체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장비 회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기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유저분들은 이제 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아까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포스트 NC 코드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와 얼마만큼 협업이 돼 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 저희는 이제 고객사의 이제 완벽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공구회사, 뭐 공작기계 회사뿐만 아니라 뭐 바이스, 뭐 홀더 같은 이제 그런 그 저희 분야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예,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그 파트너사와 이제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은 고객 만족을 이제 극대화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장비라도 사전에 이제 완벽한 포스트 체크를 통해서 고객사가 뭐 장비를 인도판으로 바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비 시뮬레이션, 포스트 그리고 홀더 지그 등에 대한 이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뭐 우측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바이스 회사들 그런 회사의 바이스를 저희가 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미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유저도 직접 자기 스스로 라이브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본인의 그 라이브를 구축할 수가 있고 뭐 스페셜 홀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3D 모델링이나 2D 도면을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이스프릿 캠에서는 이제 가공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키고 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그 포스트를 위해서 뭐 장비와 그다음에 공구 회사 그리고 지그 회사까지 많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의 업데이트와 사용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아마 많이 발전시킬 거라고 저희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도입된 사례들 중에 국내 사례와 이제 해외 사례를 섞어서 같이 이제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업체는 S사로 우측 장비를 포함해서 뭐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업체가 이스프릿을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설명 이 부탁드릴게요. 업체 같은 경우는 약 한 6카피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고객인데, 자, 이제 반도체 쪽 이제 좀 정밀한 실링 관련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DMG 모리, 뭐 DMU 50, 오축 밀리기나 뭐 CTX 복합 가공기, 뭐 그룹 5축, 허물레 5축, 뭐 마키노, 뭐 하스 턴밀, 뭐 다양한 컨트롤러랑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축 밀링에서 복합 가공까지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캠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도 여기 업체 대표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개 캠을 사용하게 되면은 각자 엔지니어마다 새로운 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를 에스프리를 이제 구매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엔지니어들이 뭐 서로 다른 이제 장비를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도 이제 캠을 가지고 뭐 해서 밀링했던 친구가 뭐 복합기를 쉽게 할 수 있게, 예, 하나의 캠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장비만 바뀌었지 실제 가공은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 이제 간혹 이제 납기 반도체 쪽에는 납기 일정 때문에 만약에 5축 밀링해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장비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기에서도 같은 제품인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재 5축 장비에서 짠 거를 여기서 가공하고 또 턴밀 복합기에서 할 거는 다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현재 5축 밀링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복합기로 장비만 변경해서 그럼 자동으로 저희 AI 엔진이 다시 재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재생산하는 거 없이 바로 5축에서 했던 거를 복합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중부 프로그램을 하는 그 비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업체 대표님이 이제 에스프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또 하나의 사례로 제가 예상되는 거는요. 이스프릿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창에서 모든 모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양산 가공 업체인 이제 제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사는 뭐 DMG 모리, DN 뭐 솔루션, 두산 장비, VR 장비 약 100대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특이한 사항으로는 이제 양산 업체입니다. 양산 업체. 보통 저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들은 양산 업체가 캠을 도입한다는 거는 이거 쉽지 않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양산 시간, 뭐 한 번 제품을 걸면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양산하는 거, 어떤 2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산 제품인데 이쪽 이제 농기계 관련된 부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농기계 뭐 미션이나 뭐 엔진 부분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까다롭고 공차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양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업체에서 이제 미션이나 이런 부품도 요즘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매뉴얼 프로그램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장비도 단순히 삼축이나 뭐 선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기에서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복합기를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복합기를 구매해놓고 뭐 처음엔 저희 캠을 도입한 건 아니었고요. 타사 캠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포스트가 문제가 돼서, 예, 그래서 에스프리를 구매한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포스트 때문에 이제 구매했는데, 일단 저희 걸로 이제 생산은 잘 했어요. 장사는 잘 했는데, 이 업체도 양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 짜는 거는 1년에 몇 번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생산관리 쪽에서 이 A라는 제품을 양산을 태우기 위해서 어떤 장비에서 할 건지 그걸 선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장비가 없으면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실제로 기계 하드웨어에서 이미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의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뭐 짧게는 뭐 한 달에서 뭐 1년까지 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자, 에스프리를 처음에 2카피를 구매하고 추가로 여러 카피를 구매한 이유가 실제 가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산을 어떻게 할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에 올려보고,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 지그도 저희가 밀링에서 했다가 선반에서 했다가 뭐 지그를 뭐 3개를 올렸다가 이런 작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에스프리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멀티 지그도 저희가 직접 시뮬레이션에 올려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에스프리를 구입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 그리고 시간을 이제 줄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에스프리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활용을 해서
뭐 생산성 높이는 게 주 예,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외에도 양산 업체가 의외로 굉장히 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좀 놀랐습니다. 예. 양산 업체에서 캠을 도입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이게 또 뒤에 보시면 또 해외에도 이런 양산 가공 업체의 또 사례가 또 예. 나옵니다. 그래서 예. 또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해외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이 업체가 양산 업체고요. 이 업체는 이제 이스프릿의 장비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앞에서 팀장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이제 해외 적용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는 복잡한 제품 형상을 가공할 때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이제 소재 가공 시 황사 가공에 큰 이점이 있었고, 있었다라는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앞에서 저희가 설명했던 프로필 가공 밀링, 그 부분을 아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업체는 자동 선반으로 모든 이스프릿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뭐 동기화 기능도 사용하고 시간 단축을 한다. 근데 특이한 점은 작업 시트를 매우 만족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보통 이제 뭐 엑셀로 PDF로 작업 시트를 생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엑셀로 하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엑셀 리포터 제너레이터래 가지고 엑셀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자동 선반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 스핀들 장비입니다. 근데 에스프리에서는 스핀들별 가공 시간, 그리고 털의뼈 가공 시간, 그리고 공구별 가공 시간, 그리고 전체 가공 시간을 매우 디테일하게 출력할 수 있어서 그 현장과 캠 작업자 간의 소통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동선반 업체 쓰는 자동선반을 쓰는 저희 고객사들도 이 저희의 작업 시트를 굉장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하는 최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프릿 사용해서 현장의 무인화, 생산성 향상을 했던 좋은 사례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함축된 건데, 어차피 이제 거의 아까 모든 말을 했던 건데, 자, 이제 이걸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에스프리는 이제 실 가공과 같은 환경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디지털 작업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저희 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단순히 이제 컴퓨터에서만 작업하는 걸로 해서 새로운 제품의 생산 계획을 완료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무인화 가공, 야간에 작업을 할 경우에 실제 그 야간에 작업할 장비와 그리고 지그, 홀더, 소재 모든 걸 같이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캠에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야간으로 무인화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과 인력을 또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저희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사례가 이제 해외 적용 사례지만 다음번에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다시 할 때는 꼭 국내 사례가 있었으면 하는 아마 국내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음에 세미나 할 때는 국내 사례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Q&A 시간하고 이제 서머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이스프릿 관련돼서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사전에 아까 이제 그 채팅창으로 많이 올려주셨던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추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제가 그 팀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2D 도면을 통해 생성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에스프린 일단 3D 모델링 갖고도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2D 작업을 2D 그러니까 뭐 CAD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뭐 Y 업체는 거의 다 2D로 많이 하는 것도 3D도 있지만은 그리고 밀링이나 선반 쪽에서 2D 단순한 제품들은 거의 2D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D 작업을 뭐 가능하고 뭐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가능합니다. 2D 가공 가능하고요. 이스프릿은 최대 몇 축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프리는 이제 최대 22개 축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22개 축보다 아래 축을 갖고 있는 장비들, 5축 밀링, 복합 가공기, 자동 선반, 뭐 자동 선반도 뭐 2채널뿐만 아니라 3채널까지 다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문형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W축이 있고 Z축이, 예. 그러니까 동축이죠. 동축에 2개 축이 있는 경우도 에스프리에서 이제 저희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축 장비 쪽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캠에서 제어도 가능하고 뭐 포스트 대응도 가능합니다. 예. 예, 처음에 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 저희가 복합 가공기 5축, 3+2축 연속 5축, 자동 선반, 뭐 여러 가지 축이 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까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팀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에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스프릿은 5축 밀링 장비에서 많이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희가 아까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린 것 중에도 이제 2020년 이후에 많이 이제 판매가 된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금 3번하고 4번이 약간 이제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3번이 뭐 5축 밀 장비에서 많이 하나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뭐 부품 가공 및 5축 장비에서 강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가공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초일류 뭐 대기업들이 다 한국에서 있고, 그래서 부품 가공 시장에서 갈수록 이제 제품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축 밀링이나 복합 가공기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요구하는 품질 또한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엔지니어는 부족하고 뭐 기존 3축에서 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축을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프리는 이제 이 5축 부품 가공에서 굉장히 저희가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곡면을 인식해서 이제 가공하는 이제 금형용 캠은 금형 쪽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실제 부품 가공에서 활용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사용하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이제 에스프리는 이제 곡면 인식과 2D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5축 장비에서 2D 양삭 가공을 활용하면은 가공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드인이나 리드아웃을 2D에서는 저희가 변경이 가능한데 금형용 캠에서는 저희과도 이제 금형 모듈이 있는데 금형용 모듈로 황삭을 짜게 되면은 모델링을 인식해서 툴패스를 짜기 때문에 황삭 툴패스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가공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물론 5축, 뭐 3D 곡면을 인식하는 것도 되고 2D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형상, 뭐 보스나 원형 형상 같은 경우에 금형캠은 그 모델링을 인식하기 때문에 코드가 지공일로 나와요. 점 데이터로. 그래서 좀 품질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2D를 쓸지 또는 그 프리폼을 인식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D를 쓰게 되면 그런 원형이나 보스 형상에서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5축 밀링 장비와 포스트를 거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간에 그 팀장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 프리폼이라는 거는 이제 3D 가공할 때 쓰는 곡면. 곡면 인식하는 거죠. 금형 가공하듯이. 제가 아까 중간에 저희 특색 중에 하나 중에 제가 질문을 하나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프로핏 가공에서 2D에서 5축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기본 모듈일까요? 프로핏 밀링 같은 경우는 2D 황삭, 그리고 이제 프리폼 황삭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캠 업체에서는 별도로 또 옵션을 두는 경우도 그런 있어서 업체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본 옵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마작 인테그렉스, DMG 모리 장비, 그다음에 이제 두산 장비, SMX 같은 이제 복합 가공 장비, 축이 많은 장비에서도 포스트 작업이 원래 쉽지가 않다라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이스프릿은 포스트 구축이 할 수 있나요? 근데 아까 저희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한번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또 좀 말씀을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합 가공기, 뭐 인테그락스, 뭐 DMG CTX, 그리고 모리 NTX, 뭐 지금 DN 솔루션이죠, 두산, SMX, 그리고 뭐 오코마 모터스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국내에서도 아마 복합기 고객 중에는 에스프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머신과 포스트가 이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복합 가공기 하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 이제 환압 컨트롤러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멘스 컨트롤러도 저희는 완벽하게 이제 구비하고 있고, 또 지멘스에 대한 그 코드에 대한 뭐 이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환압처럼 뭐 문제 없이 같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복합 가공기 시장은 이제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압, 지멘스, 미쯔비시, 그리고 뭐 OSP, 오코마 OSP 등 뭐 모든 그 컨트롤러의 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포스트가 2,000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환압, 지멘스, 미쓰비시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환압만 쓰다가 갑자기 지멘스 장비 산다 그러면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냥 이스프릿만 사시면 이제 그 부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도 또 보시면 모든 분들이 다 포스트 관련된 부분들을 다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자동 선반에 대한 판매 및 모든 장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 선반은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가장 많이 쓰는 한화, 뭐 스가미, 노무라, 시티즌, 그리고 스타, 그리고 뭐 DMG 모리, 두산도 있고요. DN 솔루션즈도 있고, DN 솔루션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토르노스,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외국 장비. 스위스 장비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자동 선반 업체도 일단 많고요. 자동 선반 같은 경우는 그 장비 회사마다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장비를 솔직히 다 구축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의 90% 이상 저희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없는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뭐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어렵게 맞추지 않고 뭐 쉽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장비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현재 새로 개발 중이거나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장비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장비사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들 때 자동 선반 업체는 거의 대부분 공장에서 에스프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가 제작될 때 만약에 한국에서, 저는 이제 한국 브랜드를 주로 하고요. 뭐 일본에 있는 저희 직원들은 일본 브랜드,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저희 직원들은 유럽 브랜드를 그 장비사와 같이 장비를 개발하면서 포스트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보를 저희가 굉장히 빨리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이 장비 포스트까지 있네? 할 정도로 저 자동 선반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에스프리가 포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선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동 선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저희가 자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축이나 복합 가공기도 이제 그 많이 사용하시는 업체가 많다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자동 선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2,000개니까 2,000개 안에 없는 게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지나면 2,001개, 2,002개가 두 개 이렇게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프릿은 이제 복잡한 형상의 제품이나 다축립,
복합 가공 장비 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구축이 많은 장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작기의 협업을 통해서 검증된 NC 코드로 인하여 안전하게 가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프릿 3D 모델과 작업점 장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구나 공구대의 간섭, 그다음에 충돌들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장비 앞을 떠나서 부품의 현장에서의 우리 밤에 이제 야간 무인화 가공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저와 장한석 팀장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려는 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품 가공 시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헥사곤의 그 장한석 팀장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발표를 같이 진행하신 장한석 팀장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HD 솔루션즈의 이다운이었습니다. 팀장님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원래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벌써 1시간 25분이 아이고, 넘어가네요.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바쁘신 와중에 일단 세미나를 이제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연말인데 모든 이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조업에 있는 모든 분들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이제 사업이 번창하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제조 환경이 변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와 준비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HD 솔루션즈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변화와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그 하단에 저희가 지금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해당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 이스프릿 관련돼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이제 소정의 상품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관련된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